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던 나라 하나만 뽑아라. 몇 년간. 그랬을 때 항상 1등 찍는데 보통 보면 홍콩이었고 집값은. 그리고 중국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폭등했었다. 급격히 거품이 낀 중국이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머지 않았다. 맨날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안 잡힌다. 26번 했는데 뭐 안 잡힌다. 규제 정책 해봤자 역효과만 난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고, 시장의 요구랑 정반대로 추진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의 요구는 당연히 적은 돈으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게 시장의 요구죠. 근데 적은 돈으로 많은 이득을 남긴다는 것, 즉 거품이 낀다는 것인데, 주식이나 코인, 금, 채권 이런 거랑 다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기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나는 멀쩡히 실수요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우리 아파트 가격을 올려놨어. 기분은 좋은데 세금이 엄청 늘어나네. 거기다가 임대료 올려버렸어요. 나는 전세 제대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임대료 올려버리고 집주인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집주인 와서 살고 있지도 않고, 심지어는 올려달라고 해놓고서 못 올리겠다 나가겠다 했는데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지면 돈 못 돌려주고 못 쫓아내는 경우도 있더라.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버텨라. 뭐 이런 시장이 다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크고, 니들이 맨날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온 수요 공급의 논리.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었죠. 빵도 아니고 맡기고 낼 수가 없다. 왜? 지금 계획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4, 5년은 걸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를 억제해야 되죠. 그런데 수요를 억제했더니 집값이 올랐대요. 수요를 억제하지 않았으면 더 올랐을 거다. 유동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계속 비난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규제 없애니까 전세 1억 떨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가? 전세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매매부터 떨어져야 전세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재건축 매매 상승세 언제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재건축 실거주 없애니까 재건축 중저가로 바뀌었죠. 기사가. 그리고 맨날 이렇게 완화해야 안정된다. 기사를 유도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 폐기하면 어떻게 돼요? 3중 가격이 다 상향 평준화된다. 재건축 규제 없앴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세 1억 떨어진 단지도 있고, 반대로 매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오는 단지들은 호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겠죠. 거기다 재건축에 투기 수요들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실거주 없어지니까 실거주 때문에 못 사던 투기 수요들이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지들 입맛에 유리한 자료만 갖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규제가 맞냐 틀리냐를 봤을 때 어디서 보여주고 있다? 중국 부동산에서 보여주고 있더라. 자, 중국 올해 4월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오른다고 했죠. 100여 개의 대책에도 속수무책 이런 이야기 하면서 중국처럼 규제해봐라. 근데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규제의 차원이 달라요. 중국을 봐라. 대책해도 안 잡히지. 25개의 대책에도 안 잡힌 게 아니라 25개밖에 안 해서 안 잡힌 거죠. 왜? 중국은 100개나 했는데. 근데 안 잡혔어요. 그러면서 어디가 많이 올랐대요? 젊은 도시, 중국 선전, 인기. 젊은 피 많이 들어갔죠. 세종 같다고 보시면 되죠. 세종에 젊은 피 많이 들어갔죠. 또 젊은 사람들도 학군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 쪽에서는 세종이 학군이 나쁘지 않다. 잘 만들고 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평균 나이가 35세 이하의 젊은 도시인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이 학군도 좋아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자, 그래서 규제에도 안 떨어지고 학군 지역은 집값 폭등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로 수억씩 떨어지고 있다. 자, 떨어지게 되면 저런 일 벌어집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더 예외적이긴 해요. 수억씩 한꺼번에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공산당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떨어질 때는 저렇게 훅훅 떨어진다. 과거 리먼 때 봐봐라. 똑같다. 막 단번에 5%씩 떨어지게 됐는데 억제 대책이 부실하거나 집값 상승이 과도하게 높은 도시는 엄격히 문책을 하겠다. 대통령이 시장 일로 와봐. 내가 저기 억제하라 그랬는데 왜 억제 못해? 나가. 어디 좀 끌려가 봐라. 우리나라는 일단 안 되죠. 이런 건 둘째치고 어떤 정책들이 나왔냐, 과연 완화해서 떨어졌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이혼 숙려제를 도입한 후 이혼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혼 숙려제는 뭐냐? 이혼 절차에 30일의 이혼 숙려 기간을 추가했다. 30일 이내 다시 결혼등기소에서 이혼증 신청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이혼 숙려 제도인데, 요게 부동산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아파트 구매 제한, 자동차 번호판 제한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혼 숙려제에 막혔다는 거죠. 가짜 이혼해놓고서 아파트 구매해놓고 재빨리 다시 결합을 한다든가 이런 짓거리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많아요. 위장이혼. 심지어는 중국에서 위장이혼을 한 다음에 몇 년간 아파트 구입 금지, 이런 강력한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규제 정책이죠. 누가 봐도. 아파트값 강제 인하,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절대 불가하죠. 문재인 정부가 부러워할 만한 중국판 LTV 규제. 아파트 가격 상한제도 만들어 놨어요. 참고 가격 제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참고 가격 제도에 따라서 대출 등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그거 있지 않나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공시가격 폭등해서 세금이나 걷어 처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공시가격 오르는 거에 장점도 있어야죠. 전세 가격도, 대출 가격도 공시가격에 맞추는 거 어때요? 많이 영향받겠죠. 자, LTV 규제, 주담대 규제랑 유사하다라고 하죠. 대출 규제를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중국에서는 당국이 참고가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가로 대출을 시행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얘를 참고가로 10억을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은 대출은 10억에 맞춰서밖에 대출이 나오지가 않더라. 여기 나오고 있죠. 대출 가능 금액 1000만 위안인데 참고 가격을 700만 위안으로 매긴다면 490만 위안으로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대출 규제가 더욱 강력하게 들어간 거죠. 돈줄 끊어버렸다. 어떻게? 대출 말고도 뭘 막았어요? 사모펀드. 사모펀드를 통한 부동산 개발 자금 모집을 막았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사모펀드 해가지고 아파트를 법인이 통째로 사서 리모델링해서 비싸게 팔겠다는 계획. 왜냐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 세대에 참여를 받아야 되는데, 강남에 나홀로 아파트 한 17세대 정도 되는 거 한꺼번에 사서 리모델링해서 가격 올려가지고 집값 띄워서 팔려는 계획. 자, 걸렸으니까 막혔죠. 이걸 원천 차단하겠다. 우리나라보다 규제 훨씬 세게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에 혹시 이런 거 도입될까봐. 자, 부동산 업체들 경영 위기 문제다. 아니, 그런데 그동안 헤쳐먹었던 게 얼만데. 흥청망청 써제껴서 문제지. 예전에 일본 부동산 보셨죠? 집값 굉장히 쳐 올라갈 때 요정 같은 데 가가지고 비싸게 대접해주고 뒷돈 찔러주고 대출받아서 사고 엄청 많이 바로 쳐먹었어요. 부동산 업체들. 뒤늦게 시작한 데들 말고. 자, 규제 훨씬 세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7월 신규 대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대출 상반기 역대 최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역대 최대인데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진짜 대출을 엄청나게 땡겨도 집 하나 살 때마다 대출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엄청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거래되는 집은 거의 없다. 즉 황금성 작살났다. 근데 여기서 대출 반토막 났죠. 차라리 금리 인하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또 금리 인하가 돼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해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규제가 강해지니까 집을 못 사고 있다. 드러나고 있죠. 실거래가 공개 금지령. 자, 물론 이런 거 나오면 저희도 분석하기 힘들어지긴 합니다. 실거래가를 부동산에 붙여놓는 거죠. 얼마에 팔렸으면 하고 막 담합해서 쪽지 붙여놓고 이런 거 못하게 한다는 거죠. 과일로 두리안 한 개 1000만 위안, 바나나 한 개 100만 위안.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 받았다는데 거래가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 저 정도 되면요, 부동산에서 못 걸면은 아파트에서 담합한다라고 실거래가 거는 사람들도 싹 다 잡혀 들어가겠죠. 규제 약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센데 규제가 강해지니까 집값이 꺾이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25개의 대책 약했다. 보유세 더 올려야 되죠. 보유세가 그 정도 나와도 버틴답니다. 1주택 한도 정하고 다주택 보유세를 더 높이면 되죠. 다주택은 세부담 상한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 취득세, 양도세 더욱 강화시키고, 대출 DSR 들어갔으면 전세자금 대출도 DSR 적용해야죠. 이런 것들 규제 더 강해지면 잡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1억 미만 양도세 취득세 뭐 이야기 나왔었죠. 2023년부터 시행이라는데 23년이면 너무 늦죠.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규제 엄청 강화시켜야 된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 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중국 부동산 이야기 하면은 또 들어와서 볼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데, 아직도 지금 이 얘기하고 댓글 달고 있는 인간들 있어요. 영상 올렸는데 좀 봐라, 인간들아. 중국 큰손들이 아파트 쇼핑하고 있다. 중국인 부동산 투기 문정부 방치하고 있다. 지금 막 정부 까기,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 중국인들이 올려줄 거다. 저희가 이런 영상 올렸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인들 평균 매수 가격 중위 가격보다 한참 미치다. 고가 아파트 싹쓸이 못한다. 그리고 비중도 외국인 비중은 항상 1에서 2%대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사면 쟤들도 많이 사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사면 쟤들도 안 사는 거다. 똑같이 간다고 했죠. 맨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기사에서 최근에 떠서 가져왔습니다. 고가 부동산이 많은 강남 3구 중국인 매수 비율 0.1%, 평균 0.5, 0.7, 0.7, 0.6 이 정도인데 0.1%. 거의 안 산다는 거죠.
토지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한 명의 사례로 중국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은 얼마나 버나, 근데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애들만 가지고 나오는데 3명만 붙잡아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하고 머스크? 이 3명 들고서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돈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저것은 잘못된 거죠. 중국인들 매수 기사도 항상 그렇게 나온다. 한 명이 몇 채 샀다, 그런 일부 들고 와서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데이터로 이때 지금 다 나왔어요. 중국인들 사는 거 한국인들보다 더 싸게 산다는 거 비중 여기서 지금 이야기 다 해주고 있죠. 구라 좀 그만 쳐라. 결론, 중국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하게 들어갔더니 잡히고 있더라.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오른다고 언론이 난리를 치고 있다. 왜? 중국은 언론이 저렇게 난리 못 치죠.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국가에 반대되는 소리 하면은 싹 다 잡혀 들어가겠죠. 규제 강하게 들어가고 언론이 조작만 안 하면 잡힐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오른다고 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죠. 자, 그리고 중국인들 국내 싹쓸이 한다고 구라 좀 치지 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